힐링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25년 4월 7일 이번 주 미국 증시 전망입니다. 다우존스 마켓 데이터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 17일 취임한 후에 뉴욕 증시에 상장된 기업의 시가총액은 11조 1천억 달러나 사라졌습니다. 지난 2거래일 만에 역대 최대인 6조 6천억 달러가 증발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기본 상호관세를 발표한 이후 단 이틀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번 주에도 뉴욕 주식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최대 재료로 삼을 전망인데요. 특히 중국에 또다시 관세로 압박할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미국의 관세를 보복 관세로 받아칠 경우 더 강하게 대응할 것임을 밝힌 바 있는데요.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도 지난 2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보복 조치를 한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지만 없다면 더는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산 상품에 대해서 34%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전날 발표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매긴 상관세의 수준 34%와 같은 수준입니다. 또 중국은 여기에 희토류 수출도 제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소식에 중국은 잘못된 결정을 했다면서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반격한다면 경제 전체에 피해를 줄 수 있다면서 기술 분야만 아니라 우리를 경기 침체로 몰고 우리가 아는 강세장을 아예 끝내버릴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공으로 일관한다면 전 세계는 경기 침체 우려가 더욱 커지게 되는 상황인데요. JP모건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 직후 세계 경제의 침체 가능성을 60%로 올려잡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관세와 보복 관세의 끝이 어디일지 어떻게 결론이 날지에 대해서 모든 궁금증이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 의해서 이번 주에 주목해야 할 만한 경제 지표로는 3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10일 발표되는데요. 전달 대비 0.1%의 상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6% 올랐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또 CPI와 같은 날 주간 신규 실업 보험 청구 건수도 나오는데요. 그 다음날 11일에는 3월의 생산자 물가지수 PPI도 나오고 또 전문가들은 3월 PPI가 전달 대비 0.2% 상승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PPI 세부 항목에서 항공료와 입원 치료비 등은 연방준비제도가 중시하는 개인소비 지출 PC 가격지수에 영향을 주는 만큼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요. 또 같은 날 소프트 데이터의 대표격인 4월의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예비치도 나옵니다. 소비자의 경기에 대한 자신감과 더불어서 장단기 기대 인플레이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인데요. 또 연준 주요 인사도 최근 들어서 미시간대 지표를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9일에 나오는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의사록도 나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영향을 두고 위원 간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또 이번 주에는 연준의 주요 인사들의 발언도 많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7일에는 아드리아나 쿠글러 연준이사, 그 다음 날인 8일에는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총재, 또 9일에는 토머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 미셸 보우먼 연준이사, 제프리 슈미트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또 오스틴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 로리 로건 댈러스 연은 총재, 또 알베르토 무살렘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 또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등이 공개석상에 이번 주에 모두 다 올라갑니다.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이제 시작되는데요. 9일에는 델타항공, 또 11일에는 뱅크 오브 뉴욕 멜론, 블랙록, JP모건 체이스, 모건 스탠리, 웰스파고 등 은행주들이 본격적으로 실적 발표를 다시 시작합니다. 한편 하워드 루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오는 9일로 예정된 미국의 무역 상대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와 관련해서 협상을 위해 상호관세 부과를 연기하거나 유예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루트닉 장관은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협상을 위해 상호관세 부과 시행을 연기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냐고 묻자 연기는 전혀 없다며 며칠 또는 몇 주간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그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또 그는 이어서 대통령에게는 모두가 흑자를 보고 우리는 무역 적자를 보는 글로벌 무역에 대해서 재편이 필요하다며 세계 각국은 우리를 갈취하고 있다. 이것만큼은 끝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일 백악관에서 관세 정책을 발표하면서 세계 모든 나라에 10%의 기본 관세를 5일부터 부과하고 오는 9일부터는 국가별로 차등화된 개별 관세를 추가한 상호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루트닉 장관의 이러한 언급은 상호관세 부과일 이전에 일부 국가와의 협상을 통해서 해당 국가의 상호관세 부과 시행을 연기하거나 유예할 가능성을 일축한 것입니다. 그는 상호관세가 부과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말했고 이것은 농담이 아니다 라고 한 번 더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S&P 500의 하락세는 2015년에서 2016년 산업 경기 침체 시기의 후퇴와 유사하지만 2018년 말에 기록된 20% 하락에는 아직까지는 미치고 있지 못하는데요. S&P 500 지수는 단 2거래일 만에 10% 이상 하락했으며 투자자들은 스태그플레이션에서 완전한 경기 침체에 대비하는 방향으로의 급격한 전환 속도에 당혹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RBC 캐피털 마켓의 미국 주식 전략 책임자인 로리 칼바시나는 금요일 장 마감 후 보고서에서 스태그플레이션 시나리오는 성장 공포 가격 책정과 더 일치하며 이는 14에서 20%의 하락 또는 S&P 500 수준이 약 4,900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그러나 완전한 경기 침체 가격 책정이 효과를 발휘하면 1930년대 이후에 각각 27%와 32%의 중간값 및 평균 하락을 기준으로 S&P 500 지수가 무려 4,200에서 4,500 사이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RBC의 기술 전략가들은 S&P 500의 다음 지지선을 2024년 4월 최저치 수준인 4,954로 정했는데요. 이후 지지선은 2023년 10월부터 2025년 2월까지의 강세장에 61.8%의 되돌림 수준인 4,884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참고로 지난 금요일 S&P 500 지수의 마감 종가는 5,074였습니다. 전통적인 방어 섹터들이 초과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에너지, 기술, 파이낸셜이 가장 나쁜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칼바시나는 이러한 방어적 리더십이 2018년 무역전쟁 당시 관찰됐던 패턴과 아주 유사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금융섹터와 기술섹터는 2018년 무역전쟁 발표 당시 가장 성과가 저조한 섹터 중에 하나였으며 당시 에너지는 뒤처졌었지만 이번에는 더 강한 타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이는 원유 가격 붕괴를 고려할 때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반면 산업재는 더 많은 회복력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RBC는 주식이 이틀 연속 폭락한 것에 대해서 놀라움을 표했으며 데이터는 아직 보여주지 않았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이미 시장에서는 크게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렇게 이번에 관세 전쟁으로 인한 폭락이 하락장의 시작인지 아니면 짧은 이벤트로 지나갈지 그 누구도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보입니다. 주식을 모을 기회가 드디어 오고 있습니다. 힐링 가족 여러분 힘내세요. 이번 주도 좋은 소식 많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힐링 가족 여러분 성공 투자 파이팅!